전부 다 얘기를 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예. 짤막하게 핵심만 얘기를 드리면 결국은 이제 단기 추세 추종 전략이고요. 짤막하게 형성된 하루 이내에서 발생하는 추세를 저희가 따라 붙어서 그 추세가 더 갈 것이다에 베팅하는 전략인데, 뭐 저희가 해보면 실제로 이 베팅을 했을 때 승률이 뭐 5할 정도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더 오르기도 하고 더 안 오르기도 한다는 얘기인데, 다만 더 오를 때의 그 승자의 폭이, 그 이익의 폭이 이를 때의 손실 폭보다 평균적으로 좀 큰 경향이 있어서 뭐 흔히 이익 손실 비율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베팅을 반복을 하면서 제가 그 다음번에도 주사위를 던질 수 있을 만큼 자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계속 베팅을 반복하면 좀 수익이 쌓여나가는,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요.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시장 상황, 뭐 이동 평균선 이런 필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이제 베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는데, 이제 그런 거는 최적화 영역의 문제인 것 같고, 근본 원리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. 자, 이 단기 추세 추종 전략, 소위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연구하시고 좀 익숙한 전략이실 수도 있어요. 물론 네. 최적화의 영역은 좀 다르겠지만,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건 내가 되게 잘하는 전략인데 라고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, 네. 그 단기 추세 추종 전략을 비트코인에서 적용해보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고, 뭐 다른 자산군에서도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. 결과는 어땠는지, 어떤 고민들이 새로 생겼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네. 그 저희가 쓰는 전략이 뭐 원래 레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제 선물 옵션 트레이더가 썼던 전략, 본인이 공개를 해서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전략인데요. 선물 옵션이 그랬듯이 좀 가격의 변폭이 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잘 통하는 특성이 있고, 비트코인 같은 이제 암호 자산도 그런 변폭이 큰 특성이 있어서 좀 시장의 성격에 부합한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전략을 적용을 했을 때 잘 들어맞았던 거고, 실제로 지금도 코스닥 같은 시장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폭이 심한 시장에서는 더 잘 통하는 성격이 있고, 반대로 코스피처럼 좀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편인 시장에서는 덜 변폭이 심해서 덜 먹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. 혹시 이 전략의 근원적인 수익 구조에 대한 철학 같은 게 있으실까요? 인사이트? 이게 변동폭이 크기만 하면 다 먹히는 것인지, 아니면 참여자들의 특징 같은 게 있다거나. 일단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랑 코스닥의 차이를 보면 비슷한데, 네. 코스피는 이제 상대적으로 뭐 더 견실한 기업들이 많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기관 자금들이 네. 종목을 많이 담고 있어요. 그런 자금들은 뭐 워낙 덩치가 크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자금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투매하거나 뭐 이런 패턴들이 잘 안 일어납니다. 근데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기대와 어떤 심리로 돌아가는 그런 매매 패턴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단기 추세가 잘 발생하는 성격이 있는 건데,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시장은 과연 어떤 시장이냐?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. 좀 더 견실하게 투자하시는 것들보다는 약간 심리적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기 추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의 성질을 이해하는 시선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것 같지만, 이제 비트코인을 도대체 뭘로 바라볼 거냐, 가치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볼 거냐, 아니면 이제 기술적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볼 거냐의 질문에 있어서 좀 더 후자의 성격을 강하게 담고 있는 전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뭐 꼭 하나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, 그렇죠. 저희가 현재 보는 뷰는 일단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. 예. 비트코인 그 담론을 보면서 제일 큰 이제 논쟁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, 비트코인이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신나서 하는 약간 도박성이 분명히 있잖아요.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좀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이 기술은 혹은 이 화폐는 무조건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, 약간 우상시하는 거죠, 이 네. 기술의 미래를. 또 오히려 여기는 이제 건전한 기술적 투자자가 네. 그래야 하듯이 오히려 약간 비관적인 혹은 이제 쿨한, 네, 회의적인. 회의적인 냉정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네요. 네네.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일단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,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든 뭐 리플이든 다른 암호 자산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본질적인 가치가 꼭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. 나름대로 본질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고,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향후에 뭐 우상향을 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뷰는 가지고 있어요. 다만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것의 합리적인 가치를 우리가 과연 추론을 할 수가 있느냐인데, 아직은 그런 합리적인 가치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안 나온 것 같아요. 네. 뭐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, 이 주식이
얼마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뭐 이런 계산법이 나와 있고 예. 뭐 마찬가지로 채권도 이게 이자율이 얼마고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이제 항상 그렇게 돌아가진 않죠. 네. 계산대로 돌아가진 않지만 최소한 이제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가치 평가의 척도가 있는데 이 암호자산은 그런 부분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. 뭐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의 미래가 유망하니까 뭐 베트남 주식을 사자, 미국의 주식이 유망하니까 미국을 사자, 뭐 한국의 주식이 지금 새로운 신성장 동력 같은 게 안 보이니까 한국 주식은 별로다,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큰 메가 트렌드랑 특정한 주식의 주가 혹은 뭐 인덱스의 주가는 되게 따로 노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 시장, 암호자산 시장에서는 더 심하다는 거고 예. 설령 건전한 미래, 좋은 미래가 있다고 해도 가격을 그냥 고지고대로 우리가 베팅하는 건 위험하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기술적인 투자 방법을 쓰는 게 회의적이지만 더 안전하고 건전한 방법이라고 보는 예. 거죠. 다들 잘하고 있는 걸 저희도 잘하는 건 그냥 예산 통과일 뿐이잖아요. 근데 여기는 와보니까